중국 최고 인플루언서가 LG를 쇼윈도 장식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극찬한 중국 TV가 하루 만에 300대 반품 사태를 겪었죠. 결국 그녀는 구독자 800만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전자제품 리뷰로 유명한 유튜버 리샤오메이입니다. 구독자가 800만 명이나 되는데 제가 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 제품만 리뷰하는 겁니다. 외국 브랜드는 절대 다루지 않아요. 특히 한국 제품들은 정말 싫어했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하이 최대 전자상가인 시자후이에서 하루 만에 하이센스 올레드 TV 300대가 반품되는 대란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하이센스 올레드를 극찬하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LG는 과대포장된 한국 브랜드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한국 제품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케팅만 잘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실제 기술력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 TV 시대는 끝났다고요. 하이센스와 BOE가 만든 올레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화질 엔진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강조했죠. 그 영상이 24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을 찍었습니다. 댓글도 2만 개가 넘게 달렸죠. 대부분이 제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중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죠. 한국은 이미 옛날 얘기라고요. 웨이보에서도 핫토픽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8년 동안 우리나라 제품만 홍보해온 보람을 느꼈거든요. 구독자들도 저를 애국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주면서 응원해줬고요. 그런데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자상가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하이센스 올레드 반품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화면에 이상한 선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고 심지어 깜빡거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별 불량품 몇 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제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전자상가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난징, 광저우, 선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이징에서까지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제품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이센스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술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일시적인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곧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역시 우리 기술진들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기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우리 기술을 옹호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어요. 중국 올레드 기술이 서구를 뛰어넘었다. BOE 디스플레이와 하이센스 인공지능 화질 엔진이야말로 진짜 혁신이라고 강조했죠. 30분짜리 영상을 통째로 2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촬영했어요. 스튜디오에서 3시간 동안 찍었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았거든요. 그 영상에서 저는 LG를 더욱 강하게 비판했어요. 기술력은 없으면서 마케팅만 잘하는 회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LG는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말했죠. 한국 제품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 있다고 했어요. 진짜 기술 혁신은 바로 우리 중국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한국 TV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죠. 한국 사람들이 자랑하던 기술력이 이제는
옛날 얘기라고 말했어요. 촬영하면서도 정말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8년 동안 전자제품을 리뷰해온 제가 보기에 중국 기술이 확실히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화질 처리 기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믿었죠. 우리가 이제 진짜 기술 강국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서구와 한국을 뛰어넘는 순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구독자들은 열광했어요. 댓글에는 샤오메이 언니 말이 맞다는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제 영상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술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어요. 웨이보에서 또다시 화제가 됐죠. 이번에는 조회수가 300만을 넘었습니다. 좋아요도 15만 개나 받았어요. 중국 언론에서도 제 영상을 인용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때 정말 우쭐했어요. 제가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론에서도 저를 인터뷰하려고 연락이 왔고 다른 유튜버들도 제 의견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죠.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제 영상 댓글창에 하이센스 올레드 문제를 호소하는 댓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몇 개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죠. 전자제품이라는 게 원래 개별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불량품이 몇 개씩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버닝 현상이 생겼다는 사람, 화면 색깔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사람, 깜빡거린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하루에 10개씩, 20개씩 늘어나더라고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개별 불량품 치고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더 충격적인 건 제 충성 구독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왕다웨이는 5년 동안 제 영상을 빠짐없이 봐주던 팬이었거든요. 제 영상에 항상 좋은 댓글을 달아주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언니, 우리 집 하이센스 3개월 만에 화면이 녹색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속상해요. 언니 말 믿고 샀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서비스 센터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왕다웨이는 절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5년 동안 봐왔으니까 그 친구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죠. 그런데 동시에 화도 났어요. 분명히 한국 브랜드 회사에서 조작 댓글을 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LG나 삼성에서 알바를 고용해서 우리 제품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거라고 확신했죠. 아니면 경쟁사에서 방해 공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열받아서 댓글 차단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하이센스나 중국 올레드 기술을 비판하는 댓글들을 모두 삭제했어요. 심지어 왕다웨이 댓글까지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한국 브랜드들의 조작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구독자들과 처음으로 갈등이 시작됐어요. 왜 진짜 후기까지 지우냐는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언니가 변했다는 댓글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구독자 수도 하루에 1000명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장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전 BOE 엔지니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가짜 계정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보내온 자료들을 보니 진짜였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기술 용어들도 정확했고 누가 봐도 전문가가 작성한 자료였어요. 사진으로 찍은 실험 데이터까지 있더라고요. 장민이 보내온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BOE가 LG 특허를 피하려고 공정 안정성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원래 LG가 개발한 올레드 제조 공정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다가 결국 품질을 희생했다는 거죠. 저급한 유기 소재를 사용해서 원가를 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허료를 내지 않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품질을 포기한 거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이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구체적인 수치였습니다. BOE에서 만든 올레드 패널의 번임 발생률이 21%, 색상 왜곡률이 32%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업계 평균보다 5배나 높은 수치였거든요. LG 같은 경우는 번임 발생률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색상 왜곡률도 7%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장밍은 자신도 처음에는 회사를 위해 조용히 있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중국 사람으로서 국산 제품을 응원하고 싶지만 소비자들을 속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특히 제 영상을 믿고 하이센스를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할 각오로 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받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중국 제품만 홍보해온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구독자 800만 명 앞에서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고요. 제 명성도 걸려 있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고 잠도 제대로 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이센스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중국 내 50만 대 리콜 결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멘붕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극찬했던 제품이 대량 리콜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공식 발표니까 부정할 수도 없었고요. 뉴스에서는 번임 현상과 색상 왜곡이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심각한 결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제 구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언니 때문에 하이센스 샀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제품값 물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책임지라는 댓글들도 끝없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구독자가 5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800만이던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77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주일이었죠.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8년 동안 쌓아온 제 채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밤마다 구독자 수 그래프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마나 줄었나 보는 게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영상들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들어와도 거부했어요. 한 번 말한 건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고집이었죠. 그냥 의지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더 아이러니한 건 과거 제가 했던 말들이 온라인에서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LG는 신뢰성이 없다고 했던 제 발언이 짤방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한국 제품은 마케팅만 잘한다고 했던 말도 웃음거리가 됐고요. 웨이보에서는 제 과거 영상 캡처들이 계속 공유되면서 완전히 망신이 됐습니다. 리샤오메이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패러디 영상까지 만들어졌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LG 올레드는 리콜 소식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중국 소비자들이 하이센스 대신 LG를 찾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자상가 사장들도 LG 물량을 확보하려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깎아내렸던 LG가 결국 살아남은 거였죠.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진짜 좋은 제품은 알아서 인정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상하이 전자상가에서는
LG 올레드가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8년 동안 중국 제품만 홍보해온 제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이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의외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대 시절 룸메이트였던 박지훈이었어요. 지훈이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5년 만에 받은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시점에 연락을 했나 싶어서 좀 의아했어요. 설마 저를 놀리려고 연락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지훈이가 저를 서울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LG 연구소를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 가서 LG를 보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회사를 직접 가서 보다니 뭔가 배신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구독자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진실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편견을 버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고민 끝에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회사를 직접 가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지훈이가 저를 설득하려고 꾸민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2시간 비행 시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건물만 해도 10개가 넘더라고요. 연구원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저를 안내해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올레드 패널을 3만 시간씩 테스트한다고 하더라고요. 10년 후에도 첫날처럼 작동하는지 확인한다는 거였어요. 3만 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켜놔도 1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중국 회사들은 기껏해야 몇백 시간 테스트하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일부 회사는 100시간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훈이는 이게 바로 LG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시간이 증명한다는 거죠. 당장 시장에 빨리 내놓는 것보다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법적 기준보다 30% 높은 자체 기준을 세워서 테스트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여기 연구원들은 정말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오래가는 품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같은 테스트를 3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샤오메이야, 진짜 기술은 조용히 견뎌내는 거야. 요란하게 홍보할 필요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기술은 스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해온 일들이 과연 옳았는지, 구독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계속 생각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만에 살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제가 많이 야윈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30분짜리 사과 영상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LG에 대해 편견을 가졌었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대본도 몇 번이나 고쳐 썼어요. 어떻게 말해야 진심이 전달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처음 써본 대본은 너무 변명 같았고, 두 번째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세 번째 대본을 쓰고 나서야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하이센스 리콜 사태도, 장밍이 보내준 내부 자료도, LG 연구소 방문 이야기도 전부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왜 한국 제품을 그렇게 비판했는지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냥 국산 제품만 좋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다고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정이 앞섰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가져야 할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했어요.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8년 동안 구축해온 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고, 그동안 제 말을 믿고 따라준 구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거든요. 특히 제 추천을 믿고 하이센스를 산 분들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준 거잖아요. 한 분 한 분께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정말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업로드 버튼 앞에서 1시간도 넘게 고민했어요. 이 영상 때문에 구독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광고 수익도 크게 떨어질 테고요. 최악의 경우 채널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렸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크리에이터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놀랍게도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물론 실망했다는 댓글들도 많았지만 정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진짜 크리에이터는 이런 거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심지어 구독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크리에이터를 응원한다는 새로운 구독자들이 몰려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맹목적으로 국산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언론에서도 저를 긍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거실에 LG 올레드를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렇게 비판했던 제품을 제 집에 두게 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써보니까 정말 달랐습니다.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색감도 정말 실제와 비슷했고요. 특히 영화를 볼 때 몰입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야 왜 사람들이 LG 올레드를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6개월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였어요. 번인 현상도 없고 색상 변화도 없고 그냥 처음 설치했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품질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이센스는 3개월도 못 버텼는데 말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켜놔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채널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국적에 상관없이 정말 좋은 제품만 리뷰하기로 했어요. 중국 제품이든 한국 제품이든 미국 제품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채널로 변신했습니다. 구독자들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한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새로운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제품은 좋은 제품입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건 맹목적인 애국심이 아니라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정말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웨이보에서도 계속 공유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됐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남아있는 구독자들은 저를 더 신뢰해주거든요. 광고주들도 더 좋은 조건으로 협찬을 제의해와요. 정직한 크리에이터라는 평판 때문이죠. 심지어 한국 기업들에서도 협찬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왕다웨이가 보낸 댓글이에요.
언니, 진짜 멋있어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이제 언니 말이면 뭐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친구가 여전히 저를 응원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크리에이터의 진짜 책임은 구독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더 행복합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일할 수 있거든요. 진짜 좋은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